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보험의 계약할 차례입니다. 116쪽. 그렇죠? 이제 다 끝났어요. 사정이론은 끝나고 이제 계약법 좀 남았고,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계약법에 플러스를 할 건데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예. 플러스에서 할 건데 약간 틀려요. 이제 계약법은 법적인 내용을 배웠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학 그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한 거고, 지금 배운 거는 이제 경영학 그분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116조 보시면, 자, 계약법의 기초 이론 있죠. 하기 전에 이제 앞쪽을 보세요. 18쪽을. 자, 우리가 앞에 본 거 리스크 배우면서 경영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이 뭔가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처음에 위험이 뭔가, 거기서 리스크 중에 뭐가 났죠?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해저드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좋은 게 피지컬 해가지고 물리적 해저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것은 무슨 해저드냐? 이렇게 해서 예시를 해놓고 1번, 2번, 3번 고르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해저드, 쉽게 나오면 해저드 종류 중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만약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해저드는 이렇게 문제 나오든가.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이 위험이라는 놈을, 이 뜨거운 돌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피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받은 다음에 손해를 본 다음에 손해를 빨리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그러니까 예방을 할 건가, 경감을 시킬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전에 예방을 한다. 사전적 손실 통제. 그거는 사고 나서 하는 거, 사후적. 그러니까 거의 돈으로 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쭉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기법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는 전체적인 거잖아요. 위험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보험에 대한 리스크, 위험 뭐냐? 리스크가 원래 위험과 똑같다고 안 했죠.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자, 위험, 리스크라는 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나눌 수 있는데, 보험에서는 무조건 하방이에요. 위험만, 손해만 있는 거. 위로는 안 올라간다. 그래서 그 방침이 있었죠. 방법이 아니고 그냥 못 올라가게. 이득 금지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해 본 거 이상은 못 한다.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수지상득의 원칙, 반대급부의 원칙 쭉 나왔죠? 수지상득은 떼거리, 급부 반대는 개인. 그래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이제 리스크 관리, ART. 대체 리스크 바꾼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은 이제 60쪽 ART의 종류 해가지고 제일 금융 재보험이 제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61쪽 되셨어요? 그게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재보험 개념 쭉 나오잖아요. 보험의 종류에서 ART 종류 유형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게 뭔가 0으로 되면 0으로 나왔어요. 옛날에. 보기에 1, 2, 3번하고 영어가 나왔는데 한 번 그랬고, 요새는 한글로 나올 것 같고, 그냥 기초적인 영어니까 한번 그냥 영어로 한번 외우죠. 그리고 캡본드가 나왔죠. 캡본드는 자본시장의 위험을 전가시킨다.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시장과 경영, 보험시장이 뭔가, 사업이 뭔가, 그래서 요율이 뭔가, 요율은 너가 얼마짜리면, 그렇죠? 보험 요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이 사람의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짜리를 10개 갖고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때 10개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5개 갖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10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래서 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단위당 단위, 보험 한 개당 가치 단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경영은 어떤가 쭉. 경영은 뭐가 중요하다? 언더라이팅.
81조. 그렇죠? 여기서 나올 건 언더라이팅 하나 나오고 여기서 뭐 요율 나오는데 한 번만 보자. 손실율법 해가지고 하나만 보자 그랬죠? 좀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언더라이팅이 있었고 그리고 재보험에서 하나만 하자. 손에 율이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손해가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나오는 거는 비례 분담이나 아니면 초과액. 이거는 시험에 나와야 하나씩, 많이 나오면 두세 개 계산 문제로. 되게 간단한데 모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비례 분담 하나, 이게 비례 분담 하나고 비례 분담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초과액 재보험. 그래서 이거는 원수보험사 재보험이 있을 때 야 몇 대 몇? 7대 3으로 하자. 그러면 10만 원 들어오면 얘 7만 원 3만 원. 그럼 20만 원 21만 원 들어오면 14만 원 7만 원. 맞나?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비율별로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들어오면 원수보험사가 나오면 100만 원 들어오면 서로 나누는 거. 7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얘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나 얼마까지? 넌 얼마까지? 기준만 적은 거야. 각자 나 얼마, 너 얼마. 그래서 7대 3을 해서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했다. 얘한테 요거 하는 거야. 얘한테 재보험한테 난 70만 원까지만 할게. 너가 30만 원을 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70만 원 넘는 거는 너가 해라.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30, 70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60만 원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죠? 30, 60, 이거 아닐까요 혹시? 이거 맞아요. 네. 오버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잖아요. 60 들어왔으면 오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내가 다 포옹을 하는 거고 70이 넘는 거는 얘가 넘는 건 가는 건데 얘는 30까지 한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120만 원이 나왔을 때 얘가 얼마를 갖냐? 아니면 원수보험사가 얼마를 갖냐?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맨날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얘가 70 남으면 70 넘는 건 얘한테 주죠. 그러면 50 남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한도가 얼마예요? 30만 하잖아요. 그러면 20을 다시 내려보내요. 그럼 얘는 30, 얘는 90. 이게 문제예요, 맨날. 이게 나오는 게 요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손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걔는 나올 수가 없고. 그거 풀려면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건 나올 수 없고, 이제 문제는 객관식으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해율에 대해서 비율로 나눈다.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거의 이 문제 이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나왔고. 근데 이거 많이 틀렸어요. 설마 이게 나올까 해서 이렇게 풀었어, 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120이다. 그럼 얘로 풀면 어떻게 나와요? 그쵸? 곱하기 10분의 7 얘가 하는 거고 10분의 3은 얘가 하는 거고 그냥 무조건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넘기고 얘가 한도까지 넘기는 거예요. 계속 넘기고 넘는 건 다시 내려보내고 끝.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올해 또 나와. 한 두세 문제 나와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영성은 그냥 있다. 경영성에서 하나 IBNR 발생했다. 보고가 안 됐다. 그렇죠? incurred 영어 쓰면 발생이 됐다. but 그러나 보고가 안 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걔가 왜 중요할까? 그래서 중요한 이유를 댔죠. 얘를 자, 보험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이만큼 났어요. 만약에 100이라는 100 정도 나면 보험료를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00 정도 나오면 사고율이. 근데 얘를 책정할 때 내년에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120을 책정하면 얼마 해야 돼요? 한 12만 원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얼마 정도 날까?
근데 올해는 100 정도. 왜냐하면 얘가 분석을 한 거잖아요. 올해 사고 나고 뭐 되고 뭐 나가고 했더니 내년에 한 100 정도 되겠네. 근데 요 중에 하나가 IBNR이라고 얘를 책정할 때 얘는 모르는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데 얘를 많이 잡아버린 거야. 얘를 한 30, 원래는 10분이 발생이 안 됐는데 한 40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죠. 그럼 결국 보험료가 올라간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IBNR 요거 항상 4번 문제에 보기가 나와요. 얘가 IBNR을 높게 측정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요. 4번 보기가 4번으로 항상 이렇게 나와요. 넘기시고 쭉 넘기세요. 그 지급 여력하고 비상 위험 넘어가시고, 그리고 지급 여력이라는 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106쪽입니다. 네. 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 돈을 낼 수 있냐, 능력이 있냐, 보험사야. 저는 보험사니까 그 능력을 지급 여력인데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EU하고 RBC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RBC 중에 4개, 그렇죠? 보금, 신시, 운. 보금, 신시, 운. 끝. 끝이에요. 그럼. 됐죠? 넘어가시고 다 넘어갔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계약의 기초 이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헷갈리면 뭐가 문제다? 뭐가 먼저다? 계약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계약법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약간 변형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계약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한 게 상충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쉬운 거 하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넘어가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표정이면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약법. 그렇죠? 계약법 기초 이론. 자, 보험 계약법의 선의성 착해라. 솔직히 말해라. 선의성이다. 자, 보험자의 책임이 장래에 불확실한 사고 발생 연배에 의존하는 사행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언더라이팅. 그렇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강하게 하면 계약 건수가 줄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들어온다. 그럼 재정이 안 좋아진다. 그죠? 재정이 안 좋아지면 언더라이팅을 느슨하게 해서 많이 받는다. 근데 거기서 나쁜 애들이 들어온다. 역선택. 그죠? 자, 선의 유지하는 방법. 자, 선의성 유지한다는 건 도박화를 방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자, 보험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고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한다. 뭔 얘기일까 이게? 승낙 전 사고 담보 아시죠? 진짜 알아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없다고만 얘기했잖아요. 있다는 얘기를 안 했죠.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하면 뭘 한다? 승낙을 해야죠. 그럼 보험이 성립한다. 언제? 요날. 그렇죠? 근데 청약과 동시에 약간의 피를 준 거예요. 보험료를 냈다. 근데 얘가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이걸 승낙의제, 승낙적 사고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얘도 거절할 방법이 있다. 원래는 이게 재산보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절할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하면 얘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보험 들면 뭐 해야 돼요? 검진을 받아요. 검진을 안 받고 보험 들어줘. 근데 요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어차피 얘를 이 사고가 이때 나도 안 해주는 때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고지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얘가 요때 사고 나나 요때 사고 나나 고지 의무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그렇죠? 사고 난 게 얘가 지금 요때 얘기했죠? 근데 요 사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고 난 게. 그럼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요. 이런 게 등등 있다. 등등. 그래서 선의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사고 전에도 사고 나면 거절할 사유가 있다. 면책이다. 보험사 객관적 확정 효과.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무효잖아요. 무효. 피보험 이익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걔는 어때야 돼요? 피보험 이익 들어보긴 했죠. 피보험 이익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세 가지 접법해야 되고 사고 발생이 뭐 객관적 막 들어봤죠. 그거는 그렇죠. 그 내용은 거. 이게 계약법 내용이에요. 요 밑에까지 쭉 있죠. 계약법 내용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 계약자 등의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그죠?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고의 중과실이란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손해보험에서 비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의 무효의 법리화, 초과보험 시 보험금 감액, 중복보험의 비례 보상, 사교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의 무효. 다 했죠 우리 계약법에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불안정 담보 방식. 그렇죠? 실무 기법으로는 디덕터블 그냥 면세? 우리 그 면책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자동차 보험 자차 면책금 내죠. 사고 나면 다 안 해주잖아요. 거기서 뭐 10% 해주니 뭐 20만 원 내니 막죠. 그거랑 프랜차이즈 아니면 코인서런스 다 배울 거예요. 등하 불완전 담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잘 들으면 안 헷갈린데 우리 저기 일부 보험 알죠? 일부 보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부 보험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부 보험이 틀려. 네. 일부 보험이 뭘까요? 우리가 배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일부 보험이 가액보다 그쵸. 금액이 그쵸. 더 작았을 때 가액이 작을까요? 금액이 작을까요? 네? 금액이 작을까? 가액이 작을까? 금액이 작. 그렇죠. 우리 건물을 드는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어떻게 이게 1억짜리인데 이게 가액이 1억이죠. 가액이 1억이에요. 가액이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거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우리 저기 교수님이 가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너무 쉬운 거. 근데 틀려.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간가고 넘어가다 틀려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다. 그렇죠? 가액이 1억인데 보험 금액을 얼마 들었다? 8천. 이걸 일부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 비례해서 막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그거잖아요. 근데 손사이로는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그래서 이 의미가 아니고 무조건 내가 손해가 이만큼 났어. 예? 났어요. 근데 이걸 다 안 줘. 일부만 준다. 막 어지럽지 이제 막. 그렇죠? 자, 보험 가액이 1억이다. 근데 나는 보험 금액을 얼마 들었냐? 1억. 그러면 이게 일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 근데 그 면책금이라고 그랬죠. 면책금을 자차 면책금 20만 원을 뺀 거야. 근데 20만 원 말고 2천만 원을 뺀 거야. 면책금이 2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2천만 원 빼고 8천만 줬어. 8천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일부만 받은 거죠. 일부만. 그렇죠. 손해본 건 1억인데 8천만 받았잖아요. 이걸 일부 보험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해되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맞아요. 1억짜리를 가액이 1억짜리를 8천 드는 걸 일부 보험이라고 배웠어요. 법적으로. 근데 여기서 일부 보험은 손해가 이만큼 난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주는 거야. 조금 빼는 거. 왜 뺄까? 이거를. 뒤에서 배울 건데 왜 뺄까? 우리 배운 거 있어. 해저드 중에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두 번째 건데 보험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랄 해저드. 그리고 모랄이 똑같아요. 나 보험 들었어. 예를 들어서 보험 들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00원짜리야. 보험 들었어. 근데 이걸 잊어먹으면 1,000원을 줘. 그러면 관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거. 잊어먹으면 또 주잖아. 그렇잖아.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방관하고 그리고 이거를 몰래 버리는 거야. 숨기는 거야.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도덕적 해저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일부를 나한테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이거 잊어먹으면
면책금을 500을 줬어. 500. 면책금이 500이야 이거를. 500원. 500원. 그러면 얘 잊어먹으면 얼마 줘요? 500원뿐이 안 주잖아. 그럼 나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고의로 잊어먹거나 잊어먹게 방관해요? 관리를 잘하잖아. 그래서 디덕터블 공제액을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1,000원짜리인데 가액이 1,000원인데 1,000원을 다 들었잖아요. 전부 보험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손해가 1,000원 남는데 얼마 받았어? 500 받았지. 500원. 그래서 일부뿐이 안 받았잖아요. 그 의미에서 일부 보험이다. 이해되죠? 그 의미예요.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계약법을 먼저 봐요. 계약법은 처음에 있는 걸 쭉 보고 잊어먹어야 돼요. 그리고 손사 이론에 들어와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헷갈려요. 답이 2개, 3개 나. 갑자기. 왜 그럴까요? 법학 교수가 안 낸다 그랬죠. 누가 낸다? 경영과 미국. 미국 사람이 내니까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 기준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자, 넘기세요. 보험 약관. 약간 이거를 자, 보험 약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부가성이다. 그렇죠. 부가성. 부합 계약성.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제가 옛날에 부합 계약서라는 게 원래는 이제 명패 같은 거에 자, 우리 편이면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합되면은 우리 편이고 아니면은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딱 3개월 전에. 그죠? 3개월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니까. 자, 거기서 부합계약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들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약관을.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아리까리하다. 누구 편? 계약자 편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약관이 법전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의사설, 규범설 있죠. 의사설은 너랑 나랑 얘기해서 의사에 대해서 만들었잖아. 이건 법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의사에 불과하다. 구속력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네가 만들어 법적으로 네가 일본을 딱 만들어서 정형을 했다.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이다. 그죠? 판례는 의사설이다. 그래서 의사설 읽어보면 밑에 두 번째 약관 계약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다. 합의 너랑 나랑 합의 의사에 기준한다. 규범선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개 딱 나올 텐데 3줄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2글자. 야, 이 답 다 가르쳐줬는데 2글자. 다시 의사설은 어디예요? 어디서? 아, 예. 의사설은 제일 중요한 게 합의. 너랑 나랑 합의. 의사에 의한다. 규범설은 그렇죠? 보험약관의 법금성 인정하여 약관의 독자적 자생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 법규범 당사자과 의사의 관계없이 계약 내용 규율한다는 견해다. 중요한 단어가 그렇죠? 규율. 그렇다. 그래서 이제 판례 견해는 의사설이다. 그냥 의사설. 관련 문제. 자, 약관의 효력은 언제였냐? 효력은 약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바뀔 수가 있죠. 우리 재산보험 배울 거니까 재산보험 되게 많아요. 재산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러면 만약에 암보험을 들었어. 우리 저기 갑상선 알아요? 아니 피부암. 옛날 이 피부암을 중요암이라고 했어요. 일반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조금만 모르면 넘어가고 1억 줘요. 일반암이. 이제 안 나온다 얘. 아, 요게 됐어요. 자, 일반암은 1억을 주고 소외갑은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데 조금 줘요. 그 20% 주거나 아니면 500만 원? 1억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그 특정암이라고 했어요. 위험한 특정암. 많이 이런 거 걸리면 죽는 거. 그거는 2억 줘요.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얘를 옛날에는 여기다 피부암 있죠. 피부암.
실제 있었어요, 얘가. 피부암이 뭐냐? 이런데 종기가 생긴 거예요. 종기가 생긴데 이게 악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조금. 우리 종양 있잖아요. 그게 악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나올 때마다 1억을 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얘가 이게 언제 나오냐? 1년에 한두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안 걸렸네? 주세요. 1억씩 타는 거야. 몇 번을? 5번을.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부암이 일로 간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010년에 보험을 들었어요. 이때 피부암이 일반암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바뀌었어. 2015년에 바뀌었어. 피부암은 소액암이다. 소액암이다. 경계성 아니고 소액암이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야. 그러면 얘는 만약 2016년에 보험 피부암에 걸리면 뭘 줘야 돼요? 1억. 계약 기준. 원래는 그러니까 재산보험에서 이건데 원래는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부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그러니까 헷갈리면 넘어가고. 원래는 바뀌었잖아요. 얘가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뀐 거죠, 법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재산보험은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고. 원래 15년부터는 피부암도 일반 소액암이다. 1천만 원을 받는 게 맞는데 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쪽부터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죠? 재산보험에서는 이날부터 줘요, 원래. 계속 일반암이에요. 왜냐면 유리한 거 따라해, 유리한 거. 그럼 거꾸로, 이때는 소액암이에요, 소액암. 이때는 일반암이 돼요. 나중에 하는데, 뭐, D40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D는 저기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C만 저기 암이야, C. 저 지방 부분. 그죠? 오, 예, 그렇죠. 역시. C만 보험, 암이 일반암이었는데, D에 7개가 일로 넘어간 거예요. 개정되면서. 근데 이때는 소액암이었는데, 소액암이 그렇다. 그 경계성 종양이었어요. 암인지 아닌지 반반. 근데 이날 되면서 일반암으로 바뀐 거예요. 얘는 보험 언제 들었다? 이날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이거 걸리면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원래는 이거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줘요. 왜? 유리하게. 헷갈리면 넘어가고 재산보험에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1차잖아요. 단순하게. 바뀌면 이때부터 바뀐 게 적용이 된다. 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날부터 해줄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든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죠?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왜냐? 여기는 1차 문제인데 지금 3차 문제를 하니까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때는 나쁜 건 쭉 가다가 내가 이 해당이 안 받는 애도 바뀐 거, 법이 좋게 바뀐 거예요. 요때는 돈이 만약에 보험금이 못 받는 사고였어요, 이게. 근데 이때부터 그죠? 뭐가 이때네요. 요때는 보험사고 나서 돈이 안 되는 건데 이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돈이 되는 걸 바뀌었다.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해줘라, 소급해서. 이해되죠? 허가 받대, 허가. 이 사람에서 그래서 보면은 관련 문제 있죠. 약관 변경 효력이 어떻게 되냐. 금융위원회 명령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그냥 좋게 보면 돼. 중거법 약관 있고 보험계약의 특성, 사행성 뭐냐? 나는 10만 원 냈는데 보험사고 나면 얼마 준다? 1억 준다.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해? 나 죽으면 1억 줘요. 해볼만 해요? 그렇죠. 사행성이다. 사행성. 그래서 우리 그 사행성 하면서 도박과 비교하고 막 그래. 저축, 도박 막 비교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가끔 해지라는 놈도 나오고 막 갑자기. 그래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최대 선입 계약이다. 요소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전에 또 영어가 나왔어요, 이게. 일단 그러면 옆에 관련 개념 있죠. 121쪽에. 그렇죠. 얘를
오늘부터 이제 편하게 공부하자고 해놓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또 영어 별거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선의계약서 있죠. 영미권 개념으로 리프리젠테이션 나오죠. 그게 이제 진술이라는 건데 위에다 써놔요. 고지 의무. 그렇죠. 그리고 코시먼트라고 나오죠. 은폐, 불이행, 고지 의무를 안 했을 때 그냥 불이행이라고 쓰면 돼요. 불이행 써놔요 그냥.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행하냐면 우리는 지금 배운 게 우리가 배운 건 고지 의무 위반할 때는 상법의 법적인 얘기고 얘네들은 외국 거, 미국 사람 거예요. 미국 사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썼는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까놓고 봤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리프리젠테이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보험자가 행한 질의에 대한 우리 고지 의무하면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잖아요. 3개월 안에 치료받은 적 있냐, 약 먹은 적 있냐, 3년 안에 뭐 수술한 적 있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질의를 했을 때 보험 가입자의 답변을 말한다. 고지 의무 맞죠? 야, 진술은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지만 사실 입증의 차원에서 주로 서면의 방식을 취하며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코시먼트란 발음 좋죠. 자, 은폐, 불이행이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네. 예, 침묵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추는 행위다. 부실고지.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지 유리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 진술과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고지 의무 위반할 때 어떻게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진술, 은폐. 그러니까 보기가 그렇게 나와요. 1, 2, 3, 4 해놓고 다음 중 이건 뭐냐? 진술, 은폐, 보증.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는 쓸데없는 거. 그래서 고르시오. 답은 직급한 워런티. 워런티가 답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얘는 거의 논점이 없어요. 두 개는 고지 의무 논점이 없어요.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지되잖아. 해지. 그럼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되잖아. 해지. 근데 조금 위반하면 봐주죠. 조금 위반하면 봐주잖아요. 조금. 안 봐줘요? 봐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워런티는 여기도 통지 의무하고 똑같거든요. 여기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해지야. 그냥 해지. 보지도 따지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지. 엄격하다. 이해되죠? 지금 말하는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엄격하다. 그래서 워런티는 보험계약자가 이행할 의무의 약속, 그죠? 약속 보증이나 보험계약의 체결에 사실이나 조건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 긍정 보증, 보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백히 문자로 표시하거나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묵시적으로 이행, 묵시보증 하기도 한다. 화재보험 가입 시에 자 이전에 자 위에 워런티 위에 통지 의무라고 써요. 통지 의무. 됐어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 시에 화재 방지 시설에 설치하고 유지하겠다는 약속하는 경우 약속 보증이다. 그렇죠? 과거에 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긍정 보증. 묵시 보증은 선박보험에서 주로 인용되는데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음. 감항 능력이라고 했죠. 그죠? 뭐 지도를 갖다 놓고 나침반 갖다 놓고 이런 거 감항 능력. 감이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감항 능력. 이런 게 한 게 보증이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워런티는 계약 내용이 일부로서 워런티 위반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사의 발생에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무조건 면책이다. 그래서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1호라고 한번 봤죠. 1호.
이제 배가 좀 있어 얘가 배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도 면체 그렇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도 면체 왜? 엄격하기 때문에 엄격을 제가 100번 얘기해 계속.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워런티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렇다고 이거를 설명하시고 그게 아니고 구분하는 거야. 자, 너와 나와 약속을 했다. 왜냐? 얘네들 뭐냐면 해상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져온 게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약속을 했는데 사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님 불구하고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엄격한 거는 뭐냐? 워런티다. 개런티 뭔지 알아? 개런티? 그렇죠. 개런티가 한국말로 보증이에요. 보증. 개런티. 워런티는 똑같다고 봐요. 그냥 워런티 개런 똑같죠. 그냥 워런티를 하면 개런티구나. 보증서네. 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최대 서지 중에 3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진술, 은폐, 보증. 그 중에 중요한 사실, 우리 이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중요한 사실. 그렇죠? 이게 아닌 거는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의무 있잖아요. 고지의무. 얘 또 안 나온다. 고지의무 있잖아요.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인데 뭘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 서울에 사는데 뭐 부산까지 가서 막 탐지하고 막 알아갖고 막 이렇게 와야 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소한 것까지는 다 얘기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에서 쭉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중요치 않은 얘기를 안 해도 해약을 할 수 있는 게 워런티다. 됐죠? 끝. 이해 안 되죠, 이거? 3번 해, 그러면 워런티. 다음 나올 게 워런티뿐이 안 나와. 보증해야 된다. 왜냐? 엄격하다. 너무 이 사입이 아니야.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은 부합계약설이다. 그래서 요서 원래 여기 없는데 하나 더 이제 약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작성자. 불리해보지. 그래서 법정 맨날 그래. 663조 맨날 내가 지겹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그냥. 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서 자, 그건 뭐야? 나 보험자랑 계약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업 보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기업 보험 중에서 되는 놈들이 있다.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선언하고 지방 자치단체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말은 기업인데 그런 게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 약간은. 그리고 의사설이다. 약간. 그렇죠? 그래서 부합계약 122쪽 보면은 그렇죠. 자, 불이익 변경 또 나오죠? 상법 663조이나 보험 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 약관 제정. 잠깐만, 이게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 넘어가요. 이것도 주요 관계자. 자, 123조.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왜냐? 계약법이 딱 돼 있으면 그냥 딱 이렇게 계단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1월 달 다시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있다. 그 개념만 있어요. 진술이냐 은폐냐 이런 게 있었다. 그 개념만 논아요. 자, 계약의 체결. 주요 관계자. 계약의 관계자가 누굴까요? 당사자. 누굴까요? 보험자와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니다. 계약자. 그러면 고지의무 당사자. 보험자, 피보험자. 아! 고지의무.
피보험자한테 되죠. 그럼 맞춰요. 자, 고지 의무 누구? 계피수 중에 누구? 계피, 계피. 통지 의무 계피, 됐죠? 수익자 아니다. 그거 중요해요. 계속 계피. 자, 체결. 자, 보험자의 보조자는 누구냐? 대리점, 보험의, 설계사. 됐죠? 보험 대리점에는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함. 이게 체결 대리점하고 중개 대리점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는 중개 대리점이 없어요. 그냥 보험 대리점이라고 해요. 그냥 체결 대리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체결 대리점. 왜냐면 중개 대리점 하면 중개사 있잖아요. 보험 중개사. 걔하고 또 헷갈려. 그 뒤에 점자가 붙으면은 그냥 보험 대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능력, 권리가 뭘까요? 보험자하고 똑같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똑같으면. 저 김기범 부장님 뭐가 있을까요? 하나 뭐가 있을까? 하나씩. 명시적으로 야 뭐 해. 얘는 왜 만든 거예요? 하나. 그렇죠. 체결권이 있죠. 근데 그 묵시적으로 그러면 체결권이 있고 묵시적 그냥 얘가 계속 해왔네. 뭐가 있어요? 계속 해왔네. 설계사하고 똑같아. 너 계속 얘는 체결만 해와 그랬는데 얘가 계속 해왔어 이거를. 뭐가 있을까요? 돈을 계속 받았잖아. 그래. 그렇죠. 그냥 수령권이 있잖아요. 수령을 줘버렸잖아. 저기랑 계약자하고. 원래 없어도 너 계약 체결만 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돈까지 받아오네. 그렇죠. 묵시적으로 이것까지 되네. 세 번째 추정적 권한이 있어요. 또 말이 좀 어렵지만 나는 누구야? 나는 보험사하고 똑같은 놈이야. 대리점은. 그래서 나한테 얘기한 건 보험사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자가 나한테 계속 돈을 줘.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내는데 가끔 늦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한 거야. 처음엔 전화해서 보험 대리점이 좀 늦었으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나 오케이 괜찮아요. 신용이 있으니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안 냈네?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 안 냈네. 그거 따지지 말고 뭐 해제 2달 지나 그 따지지 말고 돈을 안 냈잖아요. 책임을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안 냈네? 보험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이 계약자가 나한테 그러잖아. 보험 대리점한테 나 통상적으로 맨날 주잖아. 이렇게 해줬잖아. 좀 늦게 내도 네가 봐주고 그랬잖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할까봐 빨리 되돌아. 있다. 왜냐? 나 보험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제 추정적으로 이 정도 해줬으니까 해줄 수 있다. 이해되죠? 법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나하고 신뢰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는 얘한테 얘기하는 거다. 추정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자 대리행위 원칙 명시적인 증거가 있다. 자 보험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추정이나 추측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시적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나 대리점이야. 확실히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체결권이 있다. 명시적 권한이다. 묵시적 권한은 두 번째가 명시적 권한. 뭐냐면 고용계약이나 대리계약 등은 명문화된 사업상의 계약으로 부여된 권한으로 대리인이 취급할 위험의 종류, 소음료 쭉 있죠. 여기에 해당되고 묵시적 권한은 최초보험료는 계속 받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구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보험료 납입 연기를 이유로 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나오나? 자, 추정적 권한 이제 말이 어려운데 날 추정할 수 있는 거. 돈을 계속 나갔으니까 추정적으로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결같아라. 이해돼요? 한결같아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그거 있어요.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라. 그렇죠? 다시 뭐? 우리 만점 뭐? 금반 얘기한 거 한결같아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뭐 체결 대리행위
뭐야 얘가 대리점에 권하는 명시정량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 큰 뜻만 알면 돼요. 대리점은 보험사고 똑같다. 그 이미지로 들어가서 문제 풀면 돼요. 아무리 이렇게 바꿔도 안 돼요. 그렇죠? 좀 늦게는 듣고 그 보험사 얘기하고 얘한테 거짓을 얘기해서 된다 안 된다? 나한테 얘기했을 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넘어가시고. 자,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발생하는 사고다. 그쵸? 또 보험사고는 어때야 된다? 그래요. 그거요. 그래서 가보면 보험사가 우연성. 너무 쉽죠? 이거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읽어요. 읽고만 넘어가요. 그러면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을 요한다. 보험계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 도박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우연을 하면 사고 발생 여부, 시기, 방법, 정도 등을 불확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근데 그거 있잖아요.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데 생명보험은 사람은 다 죽는데 생명보험은 왜 들어요? 사고가 날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잖아. 안 죽어요? 언제나 죽어. 근데 생명보험을 하잖아요. 발생이 확실하잖아. 근데 생명보험이 왜 가능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지. 그렇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면 넘어가. 이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연성이 그렇다. 그래서 자, 한편 보험사고 발생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가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이는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시 할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 보는 옛날에 철회라고 했어요. 철회라고 들어봤어요? 철회라고 옛날에 철회. 아, 철회라고. 철회. 그래서 영어 썼잖아요. 뭐 시원한 게 웨이트 쿨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쿨링 피어레이드 막 이런 거 내가 영어 썼잖아요. 청약을 했어요.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승낙. 딱 생각했나, 야 보험 들어줘.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생각나죠? 10년 만에 친구 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가 잘 사냐. 그래서 결국 나온 건 나 보험하는데 보험하는 들어줘라. 우리 친구 아이가. 그래서 들어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뒤지게 맞고 철회를 한다. 그쵸? 청약 철회. 그쵸? 청약 철회가 있는데, 그쵸? 철회를 했을 때, 요때 철회를 하잖아요? 철회를 하는데, 요때 사고가 났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철회가 된다, 안 된다? 막 헷갈려. 그쵸? 철회를 지금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청약 철회를 했는데, 철회하면 이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다 돌려주고 안 되는 건데 사고가 이때 났어. 그럼 얘는 얘한테 가가지고 돈 달란다 안 달란다? 사고 난 거. 예. 철회하기 전이면 주겠죠. 철회한 후에 천에 주잖아. 안 줘? 왜 헷갈리지 나까지? 왜? 아, 맞잖아요. 왜? 자, 보험을 들어줘 했는데, 자, 제주도에 있었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들었는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냥 전화로 안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중간에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보험 들었는데 철회를 얘한테 얘기했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얘 된다 안 된다?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알았다. 알고 철회를 하면 새삼스럽다. 그래서 얘가 알고 철회를 했으면 철회가 이쪽으로 되는 거고 철회가 효과가 되는 거고 이걸 모르고 했으면 보상을 하고 해지를 할 수 없다. 1월 달에 다시 해요. 근데 시험 문제 그래 다까지 알려줬는데 몇 번이라고 이거? 맨날 3번 하다가 처음으로 2번 한 게 이건데 괜찮습니다. 1월 달에 다시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권이 있고 끝에 보험료의 연기를 이유로 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금반원이라고 써놓으세요. 오늘 가서 한 번 더 봐야 돼. 이거 내일 편하면 갑자기 금반원이 왜 여기에 써 있을까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한결같다. 그쵸? 예를 들었죠.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안 냈을 때 용서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용서를 해줘야지 보험사고 났다고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된다. 한결같아라. 금반원.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찍을 때 금반원 나오면 무조건 찍으라 그랬죠? 권리 포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금반원. 자, 대리행위는 어떻게 본다? 딱 한마디. 어렵게 말하면 본인과 같이 본다. 두 번째, 계약자하고 같이 본다. 대리인이 한 거는 보험계약자가 한 거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대리인한테 얘기한 거는 계약자한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다. 그렇죠. 됐어. 그러면은 보험계약의 내용은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